네,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그야말로 검은 금요일, 폭락의 장이었습니다. 코스피가 3.8%, 코스닥은 4% 급락을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뭐 떨어지지는 않고 좀 지키는 정도, 뭐 큰 반등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고요. 이 세법 개정안 관련해서 국민청원이 11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자 수가 1,400만 명입니다. 이를 반영할 때 많이 이 관련 이슈에 관심을 갖고 이게 해결을 하는 그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또 목소리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그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 더 센 상법 개정안이라고 하죠. 뭐 노란 봉투법, 그리고 방송법, 농업법 등등 통과 예정인데 이런 변수들 잘 챙기시는 8월에 본격적인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증시에 대한 부양 기대감이 컸었던 만큼 실망감도 크게 골이 깊게 나왔던 지난주였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추가 하락을 막을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이러한 여론과 증시 급락으로 인해서 당정에서 세제 개편안을 조금은 유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추가 하락은 막아진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이야기가 더 흘러나올지, 과연 우리는 5,000피를 향해서 또다시 시원하게 도전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저희가 투자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 분위기대로 세법 개정안이 뭐 통과가 된다면 사실상 코스피 5천은 물 건너갔다라는 그런 지적의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분간 변동성 좀 크지 않을까라는 예상해보면서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현재 시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해주시죠. 예. 네, 우리 시장 10시 2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장은 상승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폭이지만 상승 탄력 붙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 안에서 업종별, 종목별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그래도 1.6%가량 올라주면서 지수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7만 원 선을 장중에 회복하기도 했었고요. 현재 시간은 1.6%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하락입니다. 그래도 1%대 하락에서 낙폭을 조금은 줄여가면서 현재 시간 0.7%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오늘 한화그룹주들의 하락이 눈에 띄는 하루입니다. 하나오션이 5.79%가량 강하게 하락하는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0.85%가량 빠지고 한화시스템도 하락입니다. 일제히 하나그룹주들 전장에서 지수 대비 아웃퍼폼했던 만큼 오늘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 조선주 단 안에서도 전반적으로 조금은 하락하는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2.92%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HD 현대중공업도 오늘 3.88%가량 조정 장세 소폭이지만 나타내고 있고요. 원전단은 좋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3.91%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 전력기기주들 오늘 상승입니다. 효선중공업 2.14%가량 상승, LX일렉트릭도 1%대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이외에 오늘 금융주 단으로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차익 실현 매물이 전장에서 크게 빠졌던 만큼 오늘은 그래도 소폭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KB금융지주가 2%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신한금융지주가 1%대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소폭이지만 하락입니다. 0.12%가량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카카오뱅크가 오늘 2%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카카오 그룹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가 강하게 튀어오르는 가운데 카카오 같은 경우 6%가량 오르면서 가장 강하게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가대표 AI에 대해서 오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서 AI 국가대표로 선정될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 될지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 선정이 된다면 2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인터넷 플랫폼주 일제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네이버도 3% 넘게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제약바이오단도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1.34%가량 상승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19%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엇갈린 흐름을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0.71%가량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기아는 1%대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은 어떨까요? 이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승하는 종목들이 눈에 띄게 많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단 안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1.78%가량 상승하고 있고 펩트론이 4% 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이외에 삼천당제약도 2.34%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HLV도 2.28%가량 상승하고 있고 ABL바이오도 2.42%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미용 의료기기 단은 쉬어가면서 출발을 했는데 장이 지나갈수록 미용 의료기기 단에도 상승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가 0.91%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휴젤도 0.62%가량 상승, 클래시스만 소폭이지만 하락하는 모습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단에서 초록불 켜내면서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고 있고요. 이 외에도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는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2.7%가량 상승하지만 리노공업은 0.78%가량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단은 상승이지만 반도체 소부장단은 엇갈리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엔터주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건 코스닥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상승을 보여주는 건 엔터주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가 4.56%가량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고 JYP엔터가 1.72%가량 상승, YG엔터테인먼트도 7%대 상승입니다. 오늘 엔터주 안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K-팝 데몬 헌터스가 계속해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 강남 스타일 이후로 13년 만에 1위에 등록했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스튜디오 미르도 두 자릿수대 급등을 이어가고 있고요. 엔터주 단에서도 강한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코스닥 시장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지수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0.69%가량 오르면서 3,140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상승 탄력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1.43%가량 오르면서 783포인트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함께 코스피 시장부터 열어보시죠. 오늘 외국인이 계속해서 파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600억 원가량의 순매도 그리고 개인도 코스피 시장을 100억 원가량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이 600억 넘게 코스피를 담아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을 팔고 있습니다. 300억 원 넘게 코스닥을 팔고 있고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일제히 기관이 사들이고 있는 점 체크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간 투자자들은 어떤 업종과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싱크풀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한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은 검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전반적으로 빠지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오늘은 소폭의 반등세 나타나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이제 빨간불을 켠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섹터들이 좀 오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나 제약 바이오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좀 튀는 업종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플라스틱 큰 동그라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흘간 플라스틱 관련해서 국제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작년 11월 부산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열렸는데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주요 국 같은 경우에 입장차가 워낙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리고 하나 조금 더 살펴볼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생산국 쪽으로 입장을 좀 선회했거든요. 그러니까 산유국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는 반대를 합니다. 그런 흐름들이 이번에는 결과를 제네바에서 도출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한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엔터도 강한데 이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이죠. K-팝 데몬 헌터스의 긍정적인 흐름들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카지노가 긍정적인데 이거는 이제 실적 기대감. 현재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실적이 긍정적이고 향후 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업종이나 종목은 당연히 이렇게 흔들리는 장에서도 괜찮을 수 있는데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카지노가 좀 선방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이나 그리고 토큰 증권 관련주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8월 임시국회에서 토큰증권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이제 8월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국내에서도 비만약 대전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마운자로가 이제 국내 출시가 결정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동안 이제 노보노니스크의 위고비가 우리 국내 시장 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했는데 아마 마운자로 일라엘릴리 거거든요. 이쪽이 이 경쟁 점유 시장 경쟁률을 좀 치고 오려면 가격 경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슈 있으니까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증권 그리고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랑스에서 수출이 70%나 급증했다라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아마존 같은 대형 그 유통 플랫폼뿐만 아니라 지역 거점을 좀 활용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실적 개선의 모멘텀 있는 종목들 옥석가리기 필요한데 그런 흐름으로도 오늘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 섹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제 직접적인 대미 투자 부분에 원전도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돼요. 그러면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두산 같은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 또 인수 재검토 논의가 되겠죠. 그런 흐름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투자자들이 궁금해하시는 이모저모 좀 업종별로 반등세 좀 보여줬고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세 가지 이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볼게요. 자, 이겁니다. 이제 미국 쪽에서 고용 지표에 대해서 이제 쇼크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7월 비농업 고용자 수가 7만 명이 좀 증가한 흐름으로 나타났는데 원래는 시장 예상이 10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기대를 밑돈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것만 봐서는 지금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나라는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서는 더 의기양양하게 나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노동통계국의 국장을 해임한 그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고용 지표 이게 이제 조작됐다라는 또 그 빌미를 내세웠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면은 뭐니 해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금리 인하에 대한 조건은 반영이 되는 거라서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38%에서 90% 가까이 급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반기는 요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7월 ISM 제조업 PMI 지수도 부진한 흐름으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채권 시장에서도 보면은 10년물 국채금리 특히 통화 정책을 반영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가파르게 내리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의 그 차 간격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변동성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는데 시장은 어찌됐건 이런 흐름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오늘 시장의 반등에 대한 트리거로 좀 삼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증권까지 이런 흐름들이 좀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로 오늘 잘 좀 오후장까지 좀 힘을 낼 수 있을지 봐야 되는데 관련 종목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흘러가는지 고은별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기술주들이 고개를 다시금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특징주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유진테크놀로지는 2차 전지 정밀 부품을 만드는 금형 관련된 기업이죠. 오늘 뭐 뚜렷한 이슈는 없습니다만 개장 직후에 가격 제한폭까지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상한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삼성 SDI에게 뭐 제품을 납입한 이력은 있는데 지금 뉴스는 별도로 확인은 되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 관련 대형주들 조금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요. 영업 손실로 적자 전환했다라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미국 측의 세액 공제가 한 40%가량 감소한 게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주가는 3거래일 만에 반등 시도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4680 배터리 테슬라의 공급 무산 소식이 전해졌는데 공식적으로 입장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LFP 배터리 6조 계약 체결 이후에
정도의 또다시 악재가 이번엔 나온 건데 오늘 시장은 0.6% 하락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 중에 삼바가 오늘은 0.1% 소폭의 상승 그려갑니다. 7월에 황제주에 돌입한 뒤에 단 한 번도 100만 원 선이 깨지지 않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소폭입니다만 상승으로 움직임 가져가는 모습, CMO 부분에서의 실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 오늘 3.7%가량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5일 차트 보시는 것처럼 하루 상승하면 하루 하락하는 그런 등락이 반복되고 있고요. 전일의 하락분은 오늘은 좀 만회해 주려는 움직임 나오면서 29만 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증시가 폭락을 맞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세법 개정안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다시 수정되지 못하고 통과가 된다면 코스피 5천은 물 건너갔다, 어림없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동의의 청원 같은 경우에도 현재 11만 명을 돌파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크게 두 가지를 따져보시면 되죠. 대주주 기준의 범위 확대 이슈인데요. 지금 서울 집가 한 채 평균이 한 14억인데 라는 말씀 많이 들었죠. 그런데 어쨌든 대주주 기준이 10억으로 낮아지는 흐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러니까 증시를 부양하려는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 과세 같은 경우에도 최고 세율이 49%에서 35%로 떨어진다. 생각보다 덜 떨어진다라는 것에 시장은 좀 화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원안은 27.5%였죠. 이소영 의원의 법안대로 통과가 돼야지 코스피 5천 가는 길목에서 큰 장애물 없다라고 시장은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리고 해외 IB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4천, 4,500, 5천 갈 수 있다라의 한 표를 던진 이유는 이런 상법 개정이나 세법 개정이 워낙 시장에서 알려준 대로 긍정적으로 밀고 갔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주제하다시피 좀 걸림돌이 지속적으로 생긴다면 이거는 밸류에이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래서 일각에서는 코스피 3천이 역시 깨질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반응, 여론에서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판이 나온다 하듯 금방 바꿀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식 시장이나 또 내부 당내의 흐름을 좀 보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최고위원회에서 한번 이런 흐름을 다뤄보겠다라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보내야 된다라는 국민청원 또 등장했으니까 이 부분도 보시고요. 지금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1,4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코스피 5천 가기 위한 길목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인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지적 나타나고 있으니까 보시고요. 어쨌든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지난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의 일정 부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주 어떻게 좀 움직이고 있는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제 개편안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주사, 은행, 금융, 그리고 보험과 증권까지 줄줄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새해 공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권 관련된 기업들 주가의 탄력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7에서 6%까지 강한 하락이 일제히 나오면서 금요일장 마무리를 했었죠. 하나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7%가량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소폭의 반등 나오면서 1% 이상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부국증권 같은 경우는 오늘 강한 그래도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3%가량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3거래일 만에 지금 반등을 시도하면서 51,700원대 현재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영증권 같은 경우는 소폭의 상승이 기록되면서 12만 원 선 터치해주기 위해서 지금 힘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증권 거래 계좌가 키움증권이기 때문에 5,000포인트에 도달할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나왔던 게 키움증권
삼성증권이었고요. 2분기 실적 자체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한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증권가에서 시장에 잘 가면 키움증권 수혜받을 수 있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잇따라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에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0.25%가량 빠지면서 계속해서 시장에는 관망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20만 원 선 지켜주기 위해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반등을 시도할지에 대해서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증권주도 현재 금요일장의 급락세를 만회하기 위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인지는 오후장까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권주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반등한 섹터가 당시 있었는데 상승 추세를 이어간 그게 K조선이었습니다. 오늘은 오른 만큼 쉬어가자 흐름은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이슈라서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관세 협상 타결 그 퍼센테이지를 줄이고 그리고 대미 투자액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조선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지에도 보이다시피 라고 해서 쉽 빌딩을 넣은, 그러니까 미국 조선업이 많이 침체가 됐는데 우리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좀 다시 위대하게 복구해 줄게라는 의지가 일정 부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K조선은 어떻게 봤을 때 변동성 장세에서도 최고의 수혜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기도 했었죠. 일단 마스가에 대한 프로젝트 TF가 이달에 가동이 됩니다. 3개 정도 조선사 보시면 될 것 같은데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참여해서 10명 정도 지금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조선 전용 펀드 이 부분 중요하잖아요. 투자처를 물색을 해야 됩니다. 뭐니 해도 돈이 모여야지 얻다가 투자를 하니까요. 209조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이 TF팀은 당연히 우리나라 조선 관련자 그리고 미국과의 의견 교류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투 트랙으로 진행하겠다. 조선, 특히 미국 쪽을 어떻게 위대하게 할 것인데 라는 데에서는 국내와 미국 시장으로 나눠집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조선소를 다시 세우고 뭐하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알짜, 중형, 조선사를 사들이는 현재 그게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해군 관련해서 특화, 조선소를 우리가 설립해 주겠다. 그래서 운영권도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미국 조선이 원하는 MRO, 유지, 보수 이런 부분을 좀 해줄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유력 후보지는 K조선, 진해 조선소입니다. 그쪽이 워낙 육지에서 배를 만들어서 바다로 띄우는 그런 건조 능력이 굉장하다라는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고 뭐 신기록을 세웠다라는 흐름도 있고 어쨌든 그쪽이 지금 최우선 협상 그런 대상이고요. 두 번째는 HJ중공업인데 그쪽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MRO의 기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쪽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이 함께 힘을 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자금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잘 굴러가면 지금은 TF팀이 하고 있지만 정부 그리고 민간 쪽에서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쪽에서도 조선소를 설립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과 같이 있는 조선소를 인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쪽은 일단 함정은 아닙니다. 우리가 상선에 대한 그러니까 컨테이너선, 탱크선 이쪽으로 더 강하잖아요. 이쪽에 대한 우리가 강한 조선 경쟁력 기술을 노하우를 전수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선 건조 노하우를 전해주는데 이 부분이 잘 되면 이후에 추가적으로 함정 건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고 있고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이쪽이라고 합니다. 하나오션. 작년 말이었습니다. 한 1,400억 원 규모로 필리조선소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5척 정도 건조할 가능성이 있는데 향후 10년 뒤에 10척 이상의 건조 능력 보이겠다라는 가능성 언급을 했죠. 이런 흐름으로 하나오션이 좀 발빠르게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어쨌든 TF가 가동이 이제 될 거고 본격적으로 미국을 돕습니다. 지금 미국은 조선 관련해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라도 해주면 그들은 발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주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개별 이슈의 흐름들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관련 기업들 일부 종목은 지금 차익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형주 가운데 마스가 프로젝트의 수혜가 기대되는 LC제일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4%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고스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0,000원 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인베스틸 같은 경우에는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29일에는 상한가에 안착을 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8%가 넘는 상승세 나오면서 조선 기자재 관련 기업 가운데에서는 탄력이 좋은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영업이익 잘 나왔습니다. 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고수익성 FLNG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 좀 주목을 받을 것이다.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소폭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요.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에 대한 기대감 속에 우리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이 거래일간 무려 18%가량 상승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도 물량이 거세게 나오면서 4%가량의 조정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금요일장 상장을 한 올해 하반기 대여로 좀 불리고 있는 종목인데 80% 이상 상승하면서 공모가를 크게 웃돌면서 마감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4%가량 조정을 받으면서 88,0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공모가는 5만 원입니다. 공모가 대비 웃도는 모습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는 종목 그리고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을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나오면서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조선주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안에서도 좀 희비가 엇갈리는 흐름들이 있고 특히나 말씀해 주신 대로 HJ중공업이 오늘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눈에 띕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반등세 일정 부분 보이는 상황에서 어쨌든 변동성 휘둘리지 않을 8월의 전략 세우는 게 중요한데 김태훈 파트너 연결해가지고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맥을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전반적으로 지난주 금요일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도 그렇게 지난주에 주가학은 8월 1일 날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게는 실제로 부담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미국과만 그 무역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을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만들어낸 부가가치의 9할을 갖다 팔아야만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죠. 왜냐하면 우리 내수 시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끝난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우리 시장에서 아침 개장 초에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그건 기후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번부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장은 대세 상승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바닥을 찍고 경제 성장을 가장 낮을 때부터 다시 시작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은 지수 관련 대형주들을 담아야 됩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한 2년 전부터 전기차 캐즘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이 이 3원기 배터리에서 LF 배터리 쪽으로 양산 시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LF 배터리를 먼저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적용을 하는데요. 이쪽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나 AI 인프라 투자 때문에도 이 ESS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과 함께 LF 배터리로 정면 승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에게는 전기차 캐즘 때문에 줄어든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2차 전지주를 편입해도 괜찮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걸 주워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주를 하반기에 내 포트폴리오에 담지 않으면 하반기 시장 수익률을 따라갈 리 없다는 건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LG 엔솔이나 삼성 SDI, 에코프로 BM, 애경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파란색을 나타낸다면 나에게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그런 행운의 여신이 나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에는 소비 쿠폰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수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러한 돈이 결국은 증권주와 창투사 같은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주도 창투사도 먼저 빨간색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들 증권주와 창투사들이 주가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들이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역시나 정부의 정책에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와 창투사도 역시나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만
시장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스튜디오 미리가 오랜만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스튜디오 미리가 반등이 나와주면서 그 폭도 크고 그러면서 K-웹툰이나 K-애니메이션 이런 종목들도 동반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엔터줄도 마찬가지입니다. YG엔터와 SM, YG 플러스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원전주와 원전 해체주 이들 종목들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과거에도 좋았고 실적이 좋아지시는 분야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런 쪽에 다시 한번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이건 순환매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죠. AI 관련된 주와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쪽이고 대규모 자금이 실제로 들어갑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국내 금융기관도 참여하기 때문에 금융사들의 투자까지 덧붙여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실적이 좋아질 업체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실적을 보셔야 되고 가장 안전한 쪽은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보는 쪽입니다. 이런 쪽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의 전환, 실적의 상승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먼저 가격 조정을 받고 주가가 충분히 싸진 이 AI 쪽에서 특히나 이번에 국가대표 AI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고 이쪽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공모전을 했는데요. 그 2차 선정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그래서 오늘 5개 기업을 선택을 하게 되고 이 5개 중에 반기마다 한 팀씩 탈락하면서 최종적으로 2개 팀을 선정해서 정부가 화끈하게 밀어주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네이버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이버는 우리나라에서 그 소브린 AI 관련해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실제로 LG와 함께 이 독자적인 그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미 상용화까지 했죠. 그런 면에서 네이버가 24만 원 밑으로 내려서 23만 원대까지 내려간 건 굉장히 싸 보이는 가격이기도 하고 실제로 네이버 가격이 주가는 실적에 의해서 뒷받침이 됩니다. 네이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온라인 유통망을 갖고 있고 실제로 여기서 매출을 조 단위로 일으키고 있는 그런 회사죠. 사업에 실체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회사가 이런 신규 시장에서 뛰어들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성장성이 있으면 투자자로서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네이버를 관심권에 다시 두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네이버는 AI 시대의 소버린 관련해가지고도 굉장히 주도권을 갖고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이 변동성 있을 때 실적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있는 주로 네이버 오늘의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여러분 판단해 보시고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훈 파트너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종목을 편입해야 될지 포트폴리오 수정 전략이 필요할지 많이들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또 특히 그 나스닥 또 M7에 대한 주가 영향을 참으로 많이 받습니다. 근데 최근에 M7 중에 그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이 실적을 잘 발표했는데도 주가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자본 지출은 증가하면서 AI 붐에 대한 기대감은 뭐 여전하다 이렇게 좀 엇갈리는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 대해서 버블 탈진 이게 본격화될 것인가 M7 호실적 주가 방향에 대해서 강정수 박사와 함께 여러분께 궁금한 사항들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자의 신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액이 3년 만에 감소했다. 버크셔는 올해 2분기 말 기준 3,440억 달러, 약 478조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분기 사상 최대치보다 1% 줄어든 수치다. 2023년부터 2024년 동안 현금을 빠르게 늘려 시장 폭락에 대비한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올해 들어선 추가 비축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 2분기에는 약 30억 달러의 주식을 매도했고 자사주 매입도 하지 않았다. 버핏이 시장을 고평가됐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버크셔는 또 대표 투자 종목인 크래프트 하인즈 주식의 가치도 38억 달러 상각 처리했다. 한편 2분기 영업이익은 4% 줄었고 버크셔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지정학 리스크를 실적 불확실성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화솔루션이 미국 공장으로 보낸 한국산 태양광 셀 일부가 미국 롱비치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세관은 해당 제품에 중국 신장 웨이월산 폴리실리콘을 사용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해당 조치는 강제노동방지법에 따른 것으로 신장산 연관 제품은 2022년부터 전면 수입 금지 대상이다. 한화솔루션은 신장 웨이월산 제품은 쓰지 않았다며 규제 위반이 없음을 소명하고 있다. 통관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내 태양광 생산 계획과 보조금 수령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다만 회사는 일부 구류된 물량 외에는 정상 통관 중이며 보조금 수령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 여러분 현재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인 만큼 IT 투자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블루닷 AI의 강정수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굵직굵직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네. 생각보다 괜찮은 실적을 발표한 매우 기업들도 좋았죠. 네. 많았습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는 금요일장 급락을 했던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고용 지표가 좀 부진했고 추가 관세 행정 명령에 대한 그런 우려감까지 나오면서 시장이 출렁인 걸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야기한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고용 지표가 가장 큰 건 문제였습니다. 우선은 한 10만 명 정도가 신규 고용이 매달 미국 노동통계청에서 신규 고용 수를 발표를 하는데 보통 10만 명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한 7만 3천 명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 매달 발표를 하지만 그 매달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추정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데이터를 좀 수정을 합니다. 네. 근데 그래서 5월 달하고 6월 달 수정을 했는데 2달 동안 23만 명이 줄었다고 수정을 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신뢰도가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고 여기에 화가 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그래서 통계 담당하는 사람을 해고하는 이런 조치가 금요일에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신규 고용이 이 정도로 20만 명이 넘게 빠졌다라는 것, 7월 달도 예상 부진했다라는 것, 무언가 노동시장이 불안하다라는 것, 노동시장이 불안하다는 것은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왜 이렇게 진작에 이런 통계도 정확하지 않았지만 금리를 내리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월을 비판하는 이러한 미국 행정부와 미국 중앙은행 간의 이런 갈등들이 다시 양상되면서 시장이 이것을 어떤 분들은 일시적인 빠짐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조정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부분은 침체의 시작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으면서 금요일 날 대단히 미국장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사실상 7월 한 달 동안 상승 포인트를 S&P 500 같은 경우에 다 뱉어내는 이러한 정도로 대단히 안 좋다 보니까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미국장에서 이 흐름들이 어떻게 보여질지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걱정되는 것은 한국하고는 또는 일본이나 유럽하고는 이 관세를 협정을 타결을 했지만 15%로 지금 이제 캐나다 바로 인접 국가인데요. 캐나다하고는 지금 25%의 수익 상호 관세율을 35%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멕시코 같은 건 좀 연기를 했는데요. 사실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미국 경제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미국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미국 제조업이라든지 많은 물량들을 멕시코라든지 캐나다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고 특히 생필품 가격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지금 토마토 가격들이 지금 미국에서 소비되는 토마토의 80%가 멕시코에서 수입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높은 가치다 보니까 점심 피자 가격이 올라간다는 등 이런 식의 지금 물가 인상에 대한 압박들이 커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비가 지금 위축되는 좀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 경제를 좀 누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지난주 금요일 날 조금 폭발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아니었나. 이것이 이번 주에 바로 가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것이 저는 침체로 가는 미국 경제 침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쓸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시적인 주가의 조정이라든지 딥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한테 이야기를 할 때 금리 내려라 하면서 이렇게 계속 압박을 줬을 때 파월이 이렇게 지표가 괜찮은데 뭐하러 내리냐. 그렇죠. 근데 이번에 네. 지표가 네. 수정되면서 지표가 안 좋았다. 노동시장 네. 지표가 지금 안 좋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런데 또 한편은 파월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박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당장 그렇죠. 멕시코에서 오는 토마토 때문에 점심값이 올라가고 있는 것.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시는 연준의 가장 큰 용도는 물가를 안정을 시키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건데 지금 고용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는 건데 그럼 한 축에서 이자율을 충분히 낮출 수 있지만 물가가 계속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 연준의 고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파월 의장이 지금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급부상하면서 잭슨홀 미팅에서 어떠한 발언을 또 할지도 시장이 좀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내비칠 수 있을지 그 부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이렇게 경기 위축에 대한 신호가 나오면서 크게 흔들렸는데 사실 빅테크들의 실적은 너무 좋았어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매출, 순이익 모두 두 자릿대 증가를 했는데 사실 주가는 좀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큰 형의 비애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아마존 이번에 AWS의 성장률은 한 17.5%라고 해서 사실은 좋았어요. 대단히 좋았고, 두 자릿대 상승인데요. 네, 두 자릿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AWS의 영업이익률이 아마존 전체 영업이익률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대단히 견실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분에서 특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건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 카펙스 투자에 비해서 과연 영업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이 증가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건데 즉 투자에 대한 ROI가 나오고 있는가를 봤을 때 충분히 ROI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마존이 발표하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이제 흔히 말하는 하이퍼스케일러라고 얘기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즉 AI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쟁사죠. 지금 1위는 AWS가 하고 있고 2위를 조금 큰 차이를 떨어뜨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하고 있는데 애저는 무려 3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네. 그다음에 2배 차이가 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구글 클라우드가 3위 업체인데 네. 구글 클라우드도 32%를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 효과가 있는 거죠. 아니 애저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은 저렇게 상승하는데 30%대로 상승하는데 겨우 17.5%밖에 상승을 못했단 말이야.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분명하게 첫 번째로 작용했고요. 두 번째는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조금 약했습니다. 3분기 가이던스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AWS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20%, 30% 상승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고객 수가 이미 많기 때문에 네. 이 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1,000억인 곳에서 17% 상승하는 거하고 네. 매출이 500억 달러인 데서 30% 상승하더라도 이거는 충분히 그쵸.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승 비율이 높더라도 그래도 1위하고는 큰 차이를 보이는 거죠. 1위는 큰 덩치에서 17%만 상승해도 사실은 절대적인 액수로는 많이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의 CEO는 우리가 1위 사업자라는 것 그리고 이미 압도적인 1위 사업자라는 것 여기에서 17.5%면 되게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실망감을 준 거고 또 3분기에도 그 정도밖에 못할 거다. 근데 그 정도도 대단한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시장은 좀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그 수치 성장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적어 보여서 그렇게 실망을 한 것 같은데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주가가 빠졌지만 어쨌든 성장은 지속하고 있는 건 맞는 네. 것 같고요. 지금 캠펙스에 대한 투자 확대는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요. 지금 여러분 네.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은 올해 가장 많이 합니다. 1,000억 달러의 KPX, 1,000억 달러입니다. 한 단독 기업이 AI 관련된 KPX를 지금 올 한 해에서 1,000억 달러의 투자를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850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고 요번에 이제 구글이 재밌었던 것은 750억 달러를 올해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수정해서 100억 달러를 추가해서 850억 달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얘기를 했을 때 주가가 살짝 내렸어요. 근데 비 차이가 나와서 그 정도로 해야
더욱더 우리의 매출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면서 구글의 주가가 그날 반등을 했던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 그만큼 지금 미국의 이 빅4라고 할 수 있는 AI 부분에서 즉 아마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다음 메타의 KPX 투자는 작년에 2천억 달러를 넘었고요. 이 4개 기업이 올해 단독으로 3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 3천억 달러 넘는 부분에 대한 리턴들이 명확한 수익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정말 지금 AI 경제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거품이 아니라 사실 본격적으로 이러한 사이클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실적으로의 이런 보답을 해주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더 가는 것 같은데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시장 기대치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특히나 클라우드 부분, 아까 39% 말씀해 주셨는데 그 AI 부분이 실적을 좀 견인하는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박사님께서 이번 실적 발표할 때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모든 것은 지금 AI입니다. 네. 지금 뭐 8월 달에 있을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오늘 이번 주에 있을 팔란티어도 마찬가지고 정말 많은 돈들이 지금 AI에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지난번 닷컴 버블처럼 버블로 형성되는 것이 아닐 거라는 건 불안함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리고 또 상승 랠리가 자꾸 S&P 500에서 계속 되다 보니 그것이 다 기술주들에 의해서 되다 보니 이것이 언제까지 가겠는가? 이제는 끝날 부분이 되지 않았을까? 빨리 차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는 부분에서 정말로 이 KPX 투자를 1,000억 달러, 2,000억 달러를 막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안 하고서 배당을 줬다든지 네. 자사주를 매입을 했다라면 훨씬 더 우리에겐 좋았을 텐데 그것을 넘어서는 KPX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만큼 성장 속도가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과연 정말로 성장 속도가 좋냐고 했더니 마이크로소프트는 39%라고 하는 사실 이건 여러분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쵸. 39%를 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챗GPT랑 코파일럿이랑 이름만 바꿔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그걸 코파일럿이라고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다 기업에 쓰고 있는 거죠. 이것이 MAU, 매달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이번에 처음으로 수치를 발표했는데 1억 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1억 명이요? 네, 그러니까 즉 코파일럿의 이 사용자가 1억 명이 월 적극적인 사용자가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기업에서 지금 전면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와 애저 기반에 하고 있는 코파일럿을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AI 경제가 한 발 한 발 아주 단단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확신을 줬던 것이 MSC가 이번에 주가가 사실 발표 위에 대단히 큰 폭으로 올랐던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영업 마진도 대단히 건조하고 사실은 전체 영업이익률도 45%예요. 정말 이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도요? 이렇게 네. 투자를 이거는 기업에서 여러분 이번에 테슬라가 4.5%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10배. 마이크로소프트는 45%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거대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45%라는 것은 정말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AI 경제에 대한 거품론을 완전히 일소시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고 그렇다면 메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셨어요? 메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네. 전체 매출에서도 이번에 메타도 매출이 뭐 YOY 전분기 대비해서 네. 22%가 상승을 했는데요. 대단히 크게 했고 또 월가의 캔서서스도 넘어서면서 예측도 넘어서기는 했는데요. 매출이 한 475억 달러 정도가 나왔는데요. 메타의 여러분 이것의 98%가 광고 매출이에요. 광고 매출. 네, 메타는 여러분 당연하게 인스타그램과 네. 페이스북과 왓츠앱에서 나오는 광고 매출이 압도적이죠. 뭐 인스타그램에서 뭐 메타가 그거 외에 돈 벌 수 있는 건 없으니까요. 근데 이 광고를 무엇으로 하냐면 여러분 과거에는 서드파티 데이터라고 해서 개인정보에 입각해서 광고를 노출시켰다라면 최근에는 다 AI로 노출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I가 광고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강정수의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는 걸 보고서 여기에 적절하게 AI가 광고를 추천해내는 방식인데 네. 그 효율성이 폭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진화하면서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메타가 슈퍼 인텔리전스 팀 만들면서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 놀라운 AI 힘으로 네. 광고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광고 효율성이 광고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영업 마진도 43%라는 것, 메타 또한 대단히 높다라는 것,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람들 월급도 이렇게 많이 주면서 네. 스카웃을 하고 있는데도 영업 마진을 43%를 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요즘 중소기업들이 여러분 메타의
광고하는 인스타그램에 광고하고 있는 기업들의 크기를 보면은 SMB라고 하죠. 중소기업이 70%를 넘습니다. 이 중소기업들이 과거에는 에이전시를 써가지고 광고 소재를 제작을 했는데요. 네. 요즘 메타가 광고 소재를 아예 우리한테 광고를 한다면 우리가 광고 소재를 만들어줄게.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 기본적인 사진만 보여주면 우리가 그것을 릴스로도 만들어주고 뭐 예를 들면 여름 특선 제품으로 해주고 이런 이미지들을 다 생성 AI를 통해서 만들어주는데 그 이용 광고주가 100만 계정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서 비용을 절감해서 할 수 있으니까 더욱더 많은 광고주들이 모인다라는 거죠. 광고의 효율성도 흔히 말해서 광고에서 구매 전환하는 이 효율성도 좋아지고 있을 뿐더러 광고를 메타에서 하게 되면 저렴하게 하고 한다니까 광고주들이 더 모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 단가도 올라가고 있는 거고 CPM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메타의 AI에 대한 투자가 결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분기 실적에도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메타의 주가가 크게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인스타그램 저희 둘이만 이야기하다가 인스타그램 키면 네. 관련된 광고 막 뜨고 네. 그러잖아요. 그런 게 다 이제는 우리의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이렇게 광고화를 하다 보니까 네. 그게 또 실적으로 이어지고 그렇죠. 네, 판매도 훨씬 더 늘어난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엠세물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애플 실적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애플은 네.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 네. 사람들이 다들 걱정했죠. 왜냐하면 네. 가장 지금 아직까지도 관세 관련해서 풀리지 않은 것은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아이폰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다만 그것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안 한 상태죠. 네. 여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이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월 달에 있었던 WWDC에서 AI 리더십을 좀 상실하고 또 애플에 있는 AI 수장이 메타로 슈퍼 인텔리전스 팀으로 돈 받고 옮기고 뭐 이러한 상황들이 전개되면서 사람들이 AI의 리더십 상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애플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 기본 저력들을 체력을 뺏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두려워했었는데 이번에 전체 매출 같은 경우에도 YOY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가 올랐고요. 아이폰 매출도 13%가 올랐고 가장 우려했던 것이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조금 뭔가 반미 정서라든지 이런 관세와 관련된 미중 갈등들이 만들어지면서 아이폰 매출이 줄어들지 않을까 했는데 중국에서 웬걸 4%가 넘는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1분기 때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역성장했네요. 네, 그러니까 역성장을 했는데 2분기 네. 때도 뭐 역성장을 하거나 뭐 비슷비슷한 수준을 했더니 플러스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알아봤더니 중국 정부에서 6월 달에 전 국민적으로 6월 18일 날 물건을 사면은 보조금을 주는 이런 행사를 하면서 소비 진작을 하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6월 달에 큰 행사를 했고 이것이 아이폰에도 영향을 미쳤던 거고 지금 조금씩 부동산 경기의 침체들이 이 그림자가 좀 조금씩 약해지면서 네. 중국에서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 이것이 아이폰에게 도움이 됐다. 그런 부분에서 중국 매출이 올라가고 전체 아이폰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하반기 혹시 25% 관세 때문에 아이폰이 비싸지지 않을까 생각이라는 우려 속에서 이렇게 조기 구매를 한 거죠. 조기 구매를 하면서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좋아지면서 애플이 실적이 좋았다는 부분에서는 이건 조금 서프라이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아직까지 트럼프 행정부하고 풀겠지만 네. 이 관세 부분, 그러니까 즉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아이폰에 대한 관세 정책을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뇌관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조기 구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관세 타격을 받을까봐 우려에 먼저 선구매를 한 건데 그렇다면 다음 분기 실적은 조금 나빠질 수가 둔화되지 있죠. 않을까요? 근데 이제 네. 다음 분기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네. 이제 아이폰 17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해결될 수가 있고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미국에 생산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이폰에다가 25%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거라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애플 미국의 각종 연금보험, 네. 연기금, 네. 다양한 연기금, 뭐 교사들의 연기금, 소방서원들의 연기금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애플입니다. 애플 주식이 흔들리면 미국의 이 연기금이 흔들러지는 거고 그렇다면은
당장 60살 넘어서의 연금 자체의 지급률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엄청난 민심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애플의 함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연기금의 애플 함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정치권에서 애플을 쉽게 흔들 수 없는 것은 애플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이러한 심리에 의해서 사실 막대한 미국의 노후 세대들이 애플을 가지고 매개를 해서 연금 생활을 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인 순수하게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면 애플 주식을 미국 정부에서 정책으로서 쉽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것이 좀 중요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네.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애플 주가가. 하지만 쉽게 그렇게 그 정부 정책에 의해서 무너지진 않을 거다. 다만 AI 리더십이 빠지면서 조금씩 빠질 수는 있지만 애플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뭐 정치적인 이슈로 뭐 타격을 받거나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네, 이야기해 네. 주셨고요. 지금 저희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AI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앞서서 수익에 대한 이야기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너무 좀 과잉 투자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런 건 없을까요? 작년이었죠. 작년에 네. 이미 애플의 CEO인 순다 피차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과소 투자의 위험이 과잉 투자의 위험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AI 경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는 AI가 과거에는 AI 모델 경쟁, 어떻게 누가 더 제미나이냐, 챗GPT냐, 클로드냐, 또는 메타의 라마냐 이런 성능 경쟁을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챗GPT 같은 경우에도 이용자가 올해 2월 달에 4억 명에서 현재 6월 달 통계로는 9억 명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대중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거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같은 경우에는 바이폼이라고 해서 저를 대신해서 물건을 사다 주는 이런 쇼핑 기능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자면 아마존에서는 버킨스톡이라는 샌들을 팔지 않으니까 버킨스톡 샌들 사다 줘 그러면은 얘가 알아서 가서 네. 그 버킨스톡 웹사이트에 가서 샌들을 사다 주는 네. 이런 기능을 바이폼이 나를 대신해서 사주는 이러면서 이런 것들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AI가 드디어 대중시장으로 서비스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모델 경쟁, 누가 인간을 뛰어넘는 모델만 누가 먼저 만드냐는 넘어서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소비 시장들이 지금 변화가고 있기 때문에 AI 거품은 저는 부분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워낙 지금 관세 전쟁이라든지 어떠한 중동 전쟁이라든지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이런 외생 변수들은 대단히 많으니까요. 네. 하지만 AI 경제로 볼 때는 저는 닷컴 버블하고 명확하게 다른 궤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거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AI 경제는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나오면서 일부 주가가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네. 저는 이러한 일시적인 조절 또는 8월 달이라고 하는 보통 9월 달이라고 하는 미국의 계절적으로 팔고를 항상 조금 내려갔던 이러한 경향성들을 반영해서 일부 조정은 맞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경기 침체라든지 대폭 하락의 어떤 하락의 랠리 이러한 식의 것들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일상생활에 녹아든다라는 이야기 주셨는데 그 삼성도 AI에서 네. 이렇게 선도 주자잖아요. 네. 삼성에서 그 세탁기 네. 세제를 닿으면 알아서 구매해주고, 네. 네. 그리고 로봇 청소기가 알아서 그 로봇 청소기와 관련된 부품을 사주고 이러는 게 또 그 제품에 또 호환이 되는 그런 네. 시장까지도 열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정말 의심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테슬라 실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적은 조금 부진했는데 우리나라에겐 호재거리를 많이 건져줬잖아요. 그렇죠. 네, 삼성과 파운드리 협력 소식도 전해졌고 이게 다음에도 또 협력이 이어질 수 있을지 뭐 그런 기대까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장 분야로의 확대까지도 좀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렇죠. AI6를 삼성하고 2027년부터 만들기로 했는데 네. AI6는 차량에 들어가는 칩인데 이제는 차량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AI6는 테슬라 차량,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차량에 들어가지만 옵티머스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AI6부터는 이것이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라든지 시장의 규모는 더 커질 수가 있고요. 지금 AI4를 사실은 삼성전자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7나노입니다. 네. 7나노까지는 삼성전자가 아주 잘 만들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3나노부터거든요. 그리고 AI5는 지금 내년부터 TSMC가 테슬라의 AI5는 3나노입니다. 이것을 TSMC가 만들어내고 삼성은 아직까지 한 번도 2나노 공정에서 외주 물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대형 외주 물량을 2나노 공정인 AI6를
받았다라는 것, 이건 대단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삼성이 성공하고 전략적으로 한다면 첫 번째는 2나노 공정의 파운더리 외주 물량들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모멘텀을 하나 형성했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I6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시장에서의 의미, 즉 앞으로 성장하고 있는 로보택시라든지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모두가 들어가는 이러한 토르칩이라고 하는 이런 칩을 삼성전자가 만든다라는 것, 이것은 다른 경쟁 업체의 물건을 받아올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것은 AI6부터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도, 즉 뭐 일론 머스크의 개인적인 평가이기도 하지만 다른 전문가도 얘기를 하지만 AI6가 정도 되면은 엔비디아의 블랙웨어는 아니지만 후퍼칩, H백하고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추론 영역에서는. 네. 이런 부분에서 전략적인 이러한 칩 생산을 삼성이 맡았다는 것은 삼성한테는 정말로 큰 의미인 거고, 이것을 얼마나 삼성이 잘 받아서 이것을 잘 수율 높게 생산해내고 이와 유사한 능력들을 받아면서 이것을 테슬라하고의 협력 또한 키워가고, 일론 머스크도 이것은 비록 시작일 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시작일 뿐이다. 이 정도의 액수는 더욱더 이 시장은 커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정말로 본격적으로 AI6부터 경쟁력을 갖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만들어내면서 시장을 키워가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주행 차량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다면 그 나머지 들어가야 될 칩에서도 이거는 TSMC하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TSMC에다가 자율주행 차량이 들어가는 칩을 주문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도 명확한 경쟁 구도를 만들면서 지금 크게 뒤처지고 있는 TSMC하고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전자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왜 삼성을 선택했을까요? 전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선은 TSMC는 워낙 고객들이 네. 많으니까 시장 점유율 지금 70%가 넘어서고 있다 보니까 까다롭기도 하고,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이 삼성전자 이번에 2나노 공정이 네. 만들어지는 것이 테슬라 기가팩토리에서 공장에서 차량으로 40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 가서 같이 작업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열어줬다는 부분에서 함께 만들어내자라는 부분에 대한 생산 조건을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M7 가운데서 엔비디아 실적이 8월 말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테크주들 앞으로 그렇다면 뭐 기대감 속에 반등을 할지, 아니면 러시아랑 미국이 핵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네, 뭐 네.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외부 요인 때문에 시장이 좀 더 충격을 받게 될지, 테크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어떻게 좀 그러니까 대응해야 사실 될까요? 엔비디아 실적은 네. 이번에도 매우 좋을 거라고 저는 네. 예측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테크주들의 성장이 유일하게 지금 미국 주가의 하락을 막고 있는 기둥을 역할을 했었는데, 이것이 지난 금요일에 좀 악화됐던 네. 거죠. 그래서 이번 주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번 주에 만약에 오늘 월요일과 화요일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회복세와 반등세로 간다라면은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이번에 저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월화 시장에서 전체 이러한 매크로적인 영향에 의해서 미국의 S&P 시장이 눌려진다라면 네. 이것을 엔비디아 혼자서 뚫고 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고요. AI가 뭐 버블에 대한 우려보다는 급격하게 상승했던 피로감으로 쉬어간다라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사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해서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 참여 인원이 11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1일 게시된 지 하루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었고 현재 국회 정식 접수 요건을 충족해 상임위원회로 이송될 예정이다. 청원인은 코스피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한다며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느냐고 했다. 앞서 정부는 소수 대주주 중심의 양도차익 과세 체계를 복원하겠다며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이후 1일 증시는 급락세를 보였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각각 약 4% 하락하며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0억 원이 대주주냐는 문제 제기도 있다며 세제 개편안 재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진성준 전 정책위 의장은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준의 독립성과 함께 흔들리는 미국 증시,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균열, UN 국제 플라스틱 협약 개최 관련 대한민국 증시, 탈플라스틱 관련주 급등세입니다. 자, 이제 그 트럼프의 이 임기가 1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년이 남았는데요. 지금 굉장히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한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관세가 이제 8월 1일부터 상호관세가 다시 큰 숫자로 부과되기 시작했고요. 굉장히 급해진 이 다른 나라들이 뭐 전화가 엄청 막 빗발이 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8월 12일 또 협상이 있고요. 그 가운데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다 좋았는데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가이던스를 낮췄다던가 아니면 경쟁사에 대비해서 안 좋았다던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다 핑계 삼아 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연준의 독립성을 흔드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면서 지금 연준의 독립성뿐만 아니죠. 각종 그 행정부 내지는 뭐 그 정부 부처의 어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손을 대면서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다. 마침 주가도 꽤 오른 데다가 자, 그래서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동안 4월달 이후에는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 흐름에서 과연 얼마나 벗어날 것인가 기추가 주목되고요. 뭐 하루 흔들렸다고 뭐 대세가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히 다우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역사적 전고점을 딱 눈앞에 두고 마침 거기서 떨어지고 말았죠. 자, 다우 30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우 30 정확하게 거의 이제 그 전고점에서 바로 떨어졌어요. 45,073. 여기를 넘지 못하고 떨어지면은 월봉에서 쌍봉의 모습이 나와서 좋지가 않은데요. 그 한 흐름이 한번 그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 과연 고점을 넘을 수 있을런지 지금 자, 셔인 윌리엄스가 3.79입니다. 미국의 그 페인트주로서 정말 장기적인 상승 종목이죠. 홈디포. 아, 다 저런 종목들이 1, 2에 올라 있군요. 미국 사람들은 정말 바쁩니다. 왜냐면 그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전원주택에 손이 많이 가는가. 조금만 저기 신경 안 쓰면 풀밭이 됩니다. 풀로 다 주택이 다 담쟁이 덩으로 다 뒤덮여가지고 문을 못 들어갈 정도예요. 맨날 제거해야 되고 홈디포 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공구들을 사는 것이죠. 셔인 윌리엄스 목조 주택이 많으니까 맨날 페인트 칠을 해야 됩니다. 방수칠 하고요. 자, 존슨앤존슨, 머크, 코카콜라, 맥도날드, 암젠까지 전부 방어주만 올라 있네요. 그렇죠? 유틸리티의 음식료 그리고 의약 전부 방어주고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 4종목이 다우 30에 있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약했다는 얘기죠. 자,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더 많이 빠졌거든요. 갭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만약에 뭐 정말로 연준에서 쿠글러 이사에 이어서 다른 사람이 나간다거나 아니면 파월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일이 발생되면은 일단 굉장히 충격이 올 겁니다. 미국 채권, 달러, 주식시장 전부 다. 그만큼 연준의 의장 자리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흔들림이 있기만 했는데도 지금 저 정도 충격이 지금 일단 왔습니다. 자, 바이오젠이 1등에 올라 있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다우 30에서도 암젠이라는 종목이 상승률 상위에 올라 있었죠. 여기도 바이오젠이라는 바이오, BT가 지금 올라 있고요. 그다음에 일렉트릭 아츠,
옛날에 그 피파로 유명했고요. 피파가 이제 FC 온라인으로 가버려서 떼져버렸긴 했지만 스포츠 게임으로 유명했던 그 회사고요. 리제네론, 그다음 큐리거 닥터페퍼 다 마찬가지죠. 랩리서치 나오기 전까지 다 음식료, 의약품 줍니다. 나스닥조차도. 그러니까 나스닥에서 전부 IT는 지금 아주 안 좋았다는 겁니다. 다 마이너스를 기록한 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술주가 타격을 받았다는 게 여기서도 보이고요. S&P 500입니다. S&P 500도 일단 브레이크가 밟혔죠. 지금 21선을 이 깨트리는 하락 갭이 나왔습니다. 21선은 5월달 이후에 깨지지 않았거든요. 5월달 이후에 만 3개월 만에 21선이 깨졌습니다. 3개월 동안 21선 위에서 계속 산등성이로 올라가듯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자, 일단 21선을 깨는 이 하락 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타격이 있습니다. 자, 전멸이네요. 엔비디아부터 싹 전멸, 아마존 급락. 자, 플러스 기록한 게 역시 버크셔 해서웨이, 그쵸? 월마트, 일라이릴리 여기도 똑같네요, 그쵸? 일라이릴리가 아무리 막 성장주 그 비만 관련주로 뜨긴 했지만 일단 BT잖아요. 보시면 지금 저기 그 다우부터 나스닥, S&P 500 보시면 다 보이죠. 암젠, 바이오젠, 일라이릴리 하나씩 끼어 있잖아요. 전부 의약주. 의약주는 기본적으로 방어력이 있기 때문에 저런 종목들이 올랐다는 것은 시장이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버크셔 해서웨이는 성격이 완전 다르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죠. 2024년 7월 달에 역사적 신고점을 바로 앞에 두고 다우처럼 여기서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쌍봉으로 꺾이면 예쁘지 않은데요. 이렇게 되면. 자, 다우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아쉽습니다. 나스닥 S&P 500은 뭐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그렇죠. 여기서 좀 하락을 하더라도 전고점 다 돌파해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S&P 다우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아쉽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나 볼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다 하락을 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니케이로 넘어갈게요. 자, 니케이 보겠습니다. 아시아의 니케이가 1.90, 여기도 지금 하락갭이 떨어졌는데요. 21선이 여기도 깨졌죠. 여기도 지금 비슷하네요. 4월달 이후에, 그쵸? 4월달 그 관세의 그 폭탄 떨어져가지고 밑에서 지금 올라와서 21선을 회복한 뒤에 처음으로 21선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술적인 변화가 의미가 있는 거죠. 4월달에 큰 이슈가 있었고 지금 그 이후로 승승장구 하다가 21선이 그 이후에 처음에 깨졌으니까 4월달만한 이슈가 없었는데 지금 깨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의미가 크죠. 21선 깨진 거는. 뭐 21선이 생명선이라고도 하지만 그게 어느 타이밍에 어떤 이슈 때문에 깨졌는지가 중요한 거죠. 4월달엔 큰 이슈가 있었고 지금은 이 4월달 같은 폭탄 이슈는 없는데 깨졌다는 거는 일단 급브레이크가 밟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2% 지금 급락을 하고 있고요. 다 급락하네요. 닌텐도 하나만 22년 살아남았습니다. 닌텐도 하나만 살아남았고요. 자, 대만 보겠습니다. 대만도 지금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만 플러스네요, 오늘. 자, 우리나라 강합니다. 대만은 뭐 크게 빠지진 않았고 21선도 안 깼습니다. 자, 대만 보겠습니다. 대만도 TSMC가 1.32 약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캐세이 금융지주라던가 이런 윗산 금융지주, 다 금융지주사들만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0.51, 3130선 다시 갔고요. 코스닥은 800선이 무너졌지만 다시 1.08 오르고 있습니다. 자, 뭐 우리나라는 또 다른 또 충격이 있었죠. 뭐 법 가지고 막 이러면 뭐 돈 아끼면 어떡하냐 뭐 어쩌고 하면서 또 빠졌어요. 자,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핑계로 일단 고점에서 조정한 것 같고 아직까지는. 자, 오늘 외국인 140억 팔았고요. 전일 외국인이 그걸 알았는지 그날 그냥 8,800억, 9천억 가까이 팔았습니다. 이것도 추세 전환이 조금 이루어졌죠. 그동안 8,800억 판 적은 없는데 8,800억을 판 거는 지금 한 달 내로는 없습니다. 아마 그 전을 뒤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 시총상위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사이좋게 상승을 하고 있어서 주가가 좋고요. 오늘 눈에 띄는 건 역시 네카오입니다. 네카오가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이버 3%, 카카오 6%에 가까운 수익률이고요. 자,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인공지능 시대 첫 번째 어떤 선점은 뒤졌잖아요. 사실 국산 LLM이 지금 외산 LLM에 비해서 굉장히 인지도라든가 성장 속도가 더디죠. 하지만 이제 네이버 카카오도 그 AI 시대에 다시 이제 그 발걸음을 맞추어서 나가면서 주가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도 분전하고 있어요. 10위에 다시 들어섰고요. 오늘 더 강한 거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좋은데 역시 바이오가 좋죠.
자, 펩트론이 또 에코프로 자리를 뺏었습니다. 이 3, 4위의 싸움 상당히 재밌는데요. 언제쯤 확실히 3, 4위가 정해질지 궁금하고요. 알테오젠 2.73, 펩트론 3.75, 리가켄바이오 6.05, ABL 바이오 2.28. 자, 이렇게 기술 수출 4대 천왕 이 업체들 강하고요. 그다음에 야수의 심장으로 승부하는 애들이죠. HLB랑 지금 코오롱 티슈진. 딱 원샷 원킬이죠. 이건 신약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이 지금 두 개도 강하죠. 이렇게 6개 종목이 우리 바이오 핵심인데 다 강합니다, 지금. 자, 상승률 상위 섹터 보겠습니다. 아까 인터넷 대표주가 살짝 탈플라스틱 그 관련주 섹터를 이기고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카카오 6%, 네이버 3%여서 지금 다시 탈플라스틱이 1위 자리를 꿰찼습니다. 제가 딱 들어오는 그 사이에요. 자, 탈플라스틱이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세린 BNG가 지금 11%로 1위고 삼육물산이 8%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 탈플라스틱 관련주가 그냥 단순히 조금 단기적으로 죽을 줄 알았더니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슈가. 지금 그쵸?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지금 탈플라스틱 관련 뭐 정책한다면서 그때 반짝하고 그냥 죽을 줄 알았는데 지금 계속 뭐가 이슈가 나오고 있네요. 오늘 5일부터는 8월 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네바가 좀 바쁘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첫 협상 벌어졌던 곳도 제네바잖아요. 제네바에서 UN 플라스틱 협약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린 BNG 관련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오르는데 세린 BNG가 만드는 아이템이 생분해성 플라스틱 비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사파를 보겠습니다. 제가 사파를 준비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플라스틱을 마구잡이 벌었을 때 이 분해가 안 되고 지금 해변가에 남아가지고 갈매기나 거북이들이 그걸 다 먹고 이제 그 안에 또 이제 배 속에 들어가서 미세 플라스틱을 또 사람들이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 그리고 막 발에 걸린 것도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갈매기 발에 막 실이 걸려가지고 갈매기가 날지도 못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UN 플라스틱 티어리가 열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요 플라스틱을 넘어서 지구를 지키자. 이런 기치 아래 뭐 나가고 있다. 물론 뭐 어부들이 어망을 많이 버린다. 근데 뭐 우리가 플라스틱 빨대를 안 먹고 굳이 종이 빨대를 써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다 같이 뭐 모든 걸 지키다 보면 좀 나아지겠죠. 자, 그래서 세린 BNG 포함해서 탈플라스틱 관련주가 계속 이슈로 오르고 있고 전고점을 두들기고 있는 양상입니다. 물론 이 기업들이 조금 시가총액이 작고 테마기가 많은 것은 사실이니까 유의하면서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한 줄 매도평은 요 9호랑 연결시켜서 해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을 탈플라스틱도 하고 주가도 좋으면 좋겠죠? 플라스틱을 넘어 지구를 지키고 주가도 지키자.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일자리의 균형 스위치를 켜봅니다. 지금 노동시장의 스위치는 오프. 기계는 쉬지 않고 일하고 AI는 사람보다 더 빠르게 결정합니다. 기술이 사람을 대신하는 시대. 일은 넘치는데 일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이 아이러니. 지금 우리는 자동화 사회라는 전환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자동화 사회의 현실을 3가지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계의 확장. 단순 반복 업무는 이미 대부분 자동화됐습니다. 물류 창고의 로봇, 무인 점포, 자동 주문 시스템까지. 심지어 고객 응대나 번역처럼 사람만이 할 수 있을 것 같던 일까지 이젠 AI가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기계의 확장은 일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의미가 아닌 일의 방식 자체를 바꾼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일자리 격차. 누군가는 기술을 다루고 누군가는 기술에 밀려납니다. 자동화 시대의 격차는 단순한 고용 유무가 아닙니다. 고임금, 고숙련 일자리는 더 늘어나고
반복 업무 중심의 저임금 일자리는 빠르게 줄어드는 중인데요. 일자리는 이분화되고 그 사이의 중간 일자리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교육의 스위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수록 새로운 역량이 요구됩니다. 디지털 문해력, 데이터 해석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평생 직장보다 평생 학습이 더 현실적인 시대가 된 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교육과 전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현실의 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계는 일의 방식을 바꾸고 기술은 일자리의 격차를 키우며 재교육은 미래 생존을 위한 기본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의 균형 스위치는 오프. 누군가는 속도를 따라잡지만 누군가는 시작선에도 설 수 없는 시대. 자동화 사회의 전환점, 그 한가운데에 우리가 있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다음 시간엔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해 전 세계가 근로시간을 줄이는 시도에 나선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주 4일 근무제, 이건 유토피아일까요? 아니면 생존 전략일까요? 근로시간 단축의 진짜 속내를 3분 내로 정리해드릴게요. 그야말로 검은 금요일을 보내고 난 뒤 우리 시장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 이슈와 미국 7월 고용지표 쇼크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장은 제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지수 상황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67%가량 오르면서 3,140선을 회복을 해줬고요. 코스닥도 1.2%가량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782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피 200도 0.78%가량 올라주면서 42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코스피 시장부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도 기조 속에 기관이 1,000억 원 넘게 코스피를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기관은 계속해서 코스피를 사들이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과 기관은 현재 방향성을 찾고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순매도로 지금 포지션이 변경이 됐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장 초반부터 코스닥을 강하게 팔고 있고요. 600억 원가량 현재 순매도 포지션 가져갑니다. 개인과 기관이 300억 원 넘게 코스닥 시장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환율 동향은 어떨까요? 원달러 환율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1,380원, 1,390원대로 출발을 했는데 현재 시간 0.39%가량 하락하면서 1,38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1,383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투자 뉴스로 바로 이어가 보시죠. 8월 임시국회에서 토큰 증권 법제화에 대한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는 8월 6일 수요일에 8월 임시국회를 열 예정인데요. 여기서 국회 정무위원회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STO 등의 관련 법안 개정안을 심사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도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STO를 추진하면서 법제화 기대감은 더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논의 예정인 토큰 증권은 실물 자산이나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겁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받게 돼서 합법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금융상품인데요. STO 법안이 8월 처리가 되게 된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가상자산 ETF 등의 후속 디지털 자산 입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관련주들이 시장의 관심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K옥션이 8% 넘게 강하게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5,0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핑거도 오늘 주가 흐름 좋습니다. 7% 넘게 올라주면서 12,840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주가도 현재 시간 5.82%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1,180원 선 지나갑니다.
K-팝 아이돌을 소재로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의 타이틀곡 골든이 13년 만에 영국 오피셜 차트 1위에 자리를 했습니다. K-팝이 이 차트 정상에 오른 건 13년 전 싸이의 강남 스타일 이후로 두 번째인데요. K-팝 데몬 헌터스는 지난 6월 20일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동시 공개된 이후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의 30여 개 국가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영화에 이어 자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록곡 골든의 영국 1위에 이어 현지 시간 3일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도 OST 앨범이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흥행으로 국내 K-팝 그리고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반사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일제히 강세인데요. 스튜디오 미르가 21% 넘게 현재 시간 계속해서 장 초반부터 올라주고 있습니다. 4,78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외에 오늘 엔터주들도 함께 좋은 흐름 받아가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5.67%가량 상승하고 있고 84,0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SM 주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4.71%가량 오르고 있고요. 13만 5,6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도 오늘 강세입니다. 2.19%가량 상승하면서 25만 6,500원 선 지나갑니다.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의 거센 후폭풍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세제 개편안 재검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금요일 주식 수익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고 주식 거래세를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장에서 코스피 코스닥은 4% 내외의 급락이 나왔고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11만 명을 돌파하는 등 시장의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요. 이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현재까지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표명한 여당 의원은 13명이라면서 겸허히 재점검을 해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대주주 범위 확대와 후퇴된 배당소득 분리 과세안을 재고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함께 전했는데요. 다만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대주주 요건을 2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췄을 때 당시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면서 이러한 의견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 내에서도 여당의 세제 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시총이 100조 원이 증발됐다며 강한 비판을 내고 있는데요. 여당 내에서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의견과 반대 의견이 나뉘면서 이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은행주가 급락한 후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오르는 종목들 위주로 현재 시간 주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이 1.6%가량 반등하고 있습니다. 10만 7,7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BNK금융지주도 오늘 1.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13,990원 선 거래 중입니다. 우리 금융지주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1%가량 오르면서 23,850원 선 거래 중입니다. 지난 금요일 과세에 대한 이슈로 시장은 검은 금요일을 보냈습니다. 야당 내에서도 세제 개편안 재검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의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어떤 소식들이 나오고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네, 오늘 시장이 반등한다 하더라도 지난주 금요일 너무 빠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블랙 프라이데이였는데요. 투심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8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전체적인 굵은 뼈대와 함께 여러분의 답답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박시동 경제평론가 모셨으니까 투자 전략 잘 챙겨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평론가님, 일단 지난주 금요일 18학기 멍든 그 주범 세법 개정안 이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이제 12만 명에 육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주식 투자자가 1,400만 시대에 약간 좀 부족한 숫자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마음과 마음이 모이면 될 건데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그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 사실은 2,700 언저리에서 출발했던 코스피가 지금 한 3,254까지 올라가면서 사실은 기염을 토했는데 이달 지금 세법 개정안이 정부 아니긴 합니다만 확정됐다는 발표 이래로 무려
126포인트가 빠지면서 네.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거의 한 달 전 수준으로 코스피를 돌려놨단 말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대외적인 변수라든지 이런 걸 다양하게 분석하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요인은 세법 개정안입니다. 예. 이로 인해서 얼어붙은 투심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아직 정부 이 발의를 했던 세법 개정안을 만들었던 정부와 또 여당 일각에서 아직은 뭐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된다라든지 네네. 아니면 주요 원인이 아닐 수 있다. 막상 세법이 이대로 통과되더라도 증시엔 타격 없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 시장 전혀 모르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수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분노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정부 관련해서 이런 안을 수정해달라. 결국에는 세법 개정안은 국회로 공이 넘어가기 때문에 국회에 상임위와 관련해서 국민 동의를 하는 청원이 현재 12만에 육박하거든요. 사실 5만만 넘으면 해당 안건이 이제 그렇긴 상임위에 합니다. 자동으로 회부되기 예. 때문에 어차피 다뤄지긴 합니다만은 여론이 이렇다.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걸 이제 모으기 위해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조금 속도가 붙는 모양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차피 다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네네. 이 여론이 그대로 좀 갈 수 있도록 사실은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의견을 당연히 참여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단순히 투심이 악화된 것뿐만 아니라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부의 증시 5,000피 이 공약에 근간에 약간 손실을 줄 수도 있다. 그럼요.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예. 이재명 정부 5,000피 전략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우리 시장이 그동안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뭐 돌뿌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축구하기도 너무 적당하지가 않다라고 하는데 돌뿌리 걷어내고 운동장도 좀 평평하게 예, 하고 예. 손흥민 선수가 뛰는 운동장처럼 잔디도 좀 쫙 깔고 해서 게임이 될 수 있는 운동장, 소위 말하는 시장 정상화. 네, 이게 이재명 정부 5,000피의 한 축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주주의 이사에 대한 주주의 충실 의무 확대라든지 그동안 좀 너무 주주들이 소외됐던 그런 시장을 좀 정상화하는 조치가 하나 있고요. 네. 그래서 경기장만 평평하게 만들면 뭐하냐? 결국에는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서 이제 축구 경기를 하면 주식 투자를 하면 이기기 위한 레벨업, 볼륨업, 쉽게 말하면 이제 득점 전략이 이 한 축이 있거든요. 네. 그 핵심 전략이 뭐냐면 하나는 예를 들면 이제 자사주 관련해서 의무 소각을 한다라든지 또 하나가 뭐냐면 세제 지원이에요. 맞아요. 거기서 네. 나오는 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것들이 이 세제 개편을 통해서 증시를 화끈하게 좀 밀어주는 전략. 그렇게 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그 정상화된 시장에서 우리가 마음 놓고 투자하면 결국에는 이기는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지금 소위 말하면 정부 여당과 민주당이 오늘 기준으로는 잘 하고 있는 분야는 뭐냐면 시장 정상화 조치는 계속 하고 있어요. 엊그제도 금요일에도 법사위를 또 통과한 상법 개정안 등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잘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평평한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면 소용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격을 잘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 이기는 투자자분들께서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바로 이 조치인데 네네. 이 조치에서 지금 후퇴하는 조치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대주주 양도세도 50억 정도가 현재 기준인데 갑자기 사실은 예정이 없이 10억으로 낮춘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는 그럼 50억과 10억 사이에 있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지 다른 분들은 괜찮지 않나? 또는 뭐 회피 매물 들어와 봤자 어차피 연초에 다시 좀 내려가는 가격에 대해서 그럼 난 좀 싸게 들어가야지라고 네. 하는 선순환 매가 일어나니까 시장에 타격 없는 거 아니야라는 식의 전망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거는 시장이 좋을 때 평범할 때 얘기입니다. 예. 지금은 아주 민감한 구간을 지금 현재 구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사실은 50억에서 10억 사이에 추가적으로 과세법이 들어가시는 분들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 네. 그분들이 사실은 우리 시장의 허들을 느낌으로써 매수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코스피 전체의 유입 동력을 떨어뜨려요. 네, 국정 안 하겠다고 갈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네. 겨우 이제 집 나갔던 집토끼들이 미장이 아니고 국장인가 이렇게 돌아오려고 마음 먹고 있는 네네. 중인데 역시 아닌가 봐라고 해서 네. 이거는 단순히 직접적인 피해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시장에 대한 매수세의 허들로 작용할 수 있다. 투심의 강력한 지금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하나 또 있는 거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 중에서 뭐 거래세를 늘린다라든지 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 시장이 조금 뜨겁게 달아오른다면 거기에 찬물을 붓는 조치거든요. 근데 그 조치에 대해서 걱정하셨습니까? 저희가 뜨거운 물로 시장을 다시 데펴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게 기대하고 있는 조치였어요. 네.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1억 구간, 3억 구간, 뭐 3억 이상 구간 해가지고 최고 세율이 이제 종합소득세 합쳐지게 되면 49.5가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담을 느낀 대주주라든지 이사회라든지 이쪽에서 배당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배당 소득으로 쉽게 말하면 이제 대주주들도 편입이 가능하고 네. 일반 주주들도 세금 부담 없이 배당을 좀 많이 보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시장에서 예측했던 것은 적어도 20%대. 그러니까 체감상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에서 분리해서 감사가 되는 폭이 절반 정도는 된다라는 걸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 안은 뭐냐면 35%예요. 분리과세 최대 세율이. 그럼 여기다 지방세 3.5를 붙여서 38%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49.5가 38.5니까 많아봐야 10% 내외면 우리가 강력하게 배당을 유인하는 대책으로 이걸 삼았는데 이래서야 유인 효과가 나겠느냐라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예민한 구간을 하고 있는 코스피 입장에서는 정부가 정책적인 이유로 찬물만 끼얹고 결국 뜨거운 물을 부어주지 않으면서 시장을 식히고 있다. 그러니까요. 예,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잘못됐다라고 보고 문제는 정부 여당의 대응인데 금요일에 우리가 방금 에코님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았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충격의 네. 하루를 보냈는데 즉각적으로 나오는 보도가 뭐냐. 예를 들어서 그 여당의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다고 시장 안 무너진다. 정부 입장에서는 예. 이게 코스피가 세제 개편안 때문인지 추후에 분석해 봐야 된다. 이건 인과관계를 분석해 봐야 된다라는 예. 거고 그나마 원내대표께서 멘트를 주긴 했는데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는 식의 멘트를 주긴 했는데 그것도 장이 끝난 다음에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에서는 난리 나서 사실은 이제 거의 뭐 패닉 셀링이 나오는 수준인데 여기에 대해서 패닉을 바라보면서 책임 있게 시장에다가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이 시장 내에서는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시장을 알고 있는 문제인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 또는 여당의 핵심 라인에 있는 것인가라는 게 우려될 정도로 대응이 정말 느슨했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현재 투자 심리를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코스피 5천가는 두 축이 있는데 한 축이 크게 무너지면은 제대로 된 한 축도 무너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투자 심리, 해외 같은 경우에도 우리 코스피 4천, 5천 봤던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잘 통과됐을 텐데 맞습니다. 아니면 3,000비도 깨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3,000비까지 깨질 수 있다. 이 정도 상황에서 만약에 대외 변수가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만약에 이 정도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밀어붙여진다. 투심 이탈이 계속화된다. 그러면 당분간의 조정을 세게 받을 가능성도 저는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만은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아까도 살짝 우리가 뉴스에서 다뤘습니다만은 이 여당의 이소영 의원 등 시장에 대해서 조금 좀 민감하게 볼 줄 아는 소장파 의원들께서 점점 보폭을 넓혀가고 있고 제가 볼 땐 오늘 내에 새롭게 당대표로 선출된 정청래 대표께서도 멘트를 한다라는 보도거든요. 예. 그래서 그 멘트의 수위에 따라서 이 정도의 급락을 저는 막아줄 거라고는 기대는 합니다만은 최악의 상황에서 아무도 멘트를 하지 않는다. 국회 내에서도 전향적 조치에 대해서 시장에 신뢰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하락 가속화가 멈출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없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우려할 만하다. 다만 그 정도로 정말 정부 여당이 무책임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어느 정도는 재검토 목소리가 나와줄 거라고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정부안보다 시장 친화적으로 갈 거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타이밍이 늦었어요. 그래서 정부안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안이 50억인데 대주주 양도세를 10억으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0억에서 10억으로 했다가 뭐 다시 중간 언저리에서 20억이나 30억쯤 그렇게 시장에 수정안을 내면서 정부안보다는 그래도 10억, 20억 위로 올렸습니다. 이거 어때요? 이 정도 수준으로 만약에 시장에 대책이 나온다. 저는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늦었다고 봅니다. 이미 시장에서 투심이 약간 손상됐기 때문에 정부 여당은 차라리 이 제도가 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나오지 않았던 것 수준보다 오히려 저는 더 뒤로 가야 됩니다. 최근에 상법 개정 논란이 있을 때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후퇴하는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특히 자사주 같은 것들, 의무소각 일정 같은 것들 얘기할 때 오히려 더 큰 상법 개정안이 추가 발의되면서 물론 국회 논의는 거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안정감을 줬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나올 정부 여당의 메시지가 지금 정부안보다 약간의 수정안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이 사태를 수습할 정도로 더 세게 나와줘야 된다.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법 개정안, 그러니까 시장에 바라는 원안이나 그거보다 왜 더 센 상법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더 센 세법 개정안이 예를 나와야지. 들면 예. 지금 원래 50억이었는데 10억으로 낮춘다는 것 때문에 시장이 시끄러웠다. 예. 그러면 저희는 다시 원복해서 50억 이번에 세제 개편 안 하겠습니다. 예. 이것만 해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차라리 더 올려야 세게. 될 정도로. 예. 그만큼 지금 투자 심리가 많이 좀 안 좋아졌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고 최근 환율도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결국 오늘 약간 1,384원이긴 하지만 1,400대 돌파한 흐름들이 지난주 봤었고 이게 왜 문제이냐면 그러면 가뜩이나 이제 외국인이 지난달 우리 시장을 잘 사줬었는데 이 흐름이 이제 뚝 끊길 가능성이 또 그렇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환율은 과연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신뢰, 그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최고의 바로미터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큰 이벤트가 2개 있었죠. 하나는 한미 관세 협상이 있었고요. 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세제 개편안이 확정됐는데 이거를 놓고 외국인들이 과연 한국 시장이 실망했다. 이렇게 보면 일단 당연히 환율이 일단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올라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 이게 환율을 밀어올린 원인인가를 봤을 때 요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종합적으로 분석이 필요한데 미국 관련해서 이벤트가 좀 크게 나왔어요. 뭐 금리 관련해서는 인상이 좀 어려울 것 같다 등등등 해서 오히려 강달러가 가속화되는 흐름이 한번 잡혔다가 바로 이제 고용 쇼크가 나면서 고용 보고서가 잘못됐다 그동안. 그래서 오히려 그렇다면 제대로 된 고용을 만약에 본다면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도 이제는 금리 인하를 기존과는 다르게 검토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니까 다시 이제 하루 만에 이제 달러의 쉽게 말하면 이제 V자 대전환이 일어나면서 일단 환율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내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380선 내지는 뭐 요선에서 1,400선 내외에서 일단은 조금 관망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 어느 반보가 국장 투자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이제 12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고 이게 좀 가속도가 붙을런지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그런 결과를 파악하기도 약간 분주한데 이런 내부적으로도 속 시끄러운 일들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일단 그런 의미에서 수혜주, 피해주 전략은 좀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사실은 어느 나라와의 무역 협상에서도 아직은 미국과 공식 문서가 나온 나라는 없어요. 그러게요. 예.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회견에서 사실 어느 정도의 전략적 모호성을 두고 있는 것이 양국에 유리하다라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실무단에서의 워킹그룹이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세부적인 안들이 이제 속속들이 나올 거고요. 특히 이제 조만간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서 뭔가 좀 구체적 합의는 계속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혜주 또는 피해주 산업별 기상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더 많이 가져보셔야 될 테인데 현재까지 나온 상황으로만 분석해 본다면 수혜주는 단연 조선입니다. 조선은 지금 현재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선 관련한 TF가 국내에서도 이미 출범이 됐고요. 네. 미국과도 워킹그룹이 조만간에 빨리 이제 가동이 된다라는 거고요. 조선 입장에서는 구조가 간단합니다. 우리가 민간에서도 투자를 충분히 하고 모자란 건 정부가 충분히 보증하고 그래서 미국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만들고 미국에서도 만들고 관련한 물건을 미국이 구매 대행해주고 등등등 해서 이 라인이 양쪽 다 윈윈이 분명하고요. 손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 관련해서는 수혜주는 이제 최상단에 여전히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의 결정적인 원인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현재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수혜 섹터에는 아직은 들어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특별하게 현재 불리한 내용의 협상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관세 보복이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고요. 2차 전지도 현재 중국을 배제한다는 전제 내에서는 우리가 미국이 투자해야 되는 전략산업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의 반등 모멘텀을 조금 더 볼 수는 있다라는 측면에서 적어도 수혜주 큰 범주 안에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사실은 피해주 또는 이제 우려할 만한 섹터인데 당연히 자동차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FTA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0에서 출발해서 이번에 15% 관세가 된 거고 우리랑 주요 경쟁국들은 2.5 내지는 3에서 출발해서 15가 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관세 피해가 조금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과연 미국 내에서의 경쟁을 통해서 경쟁이 세게 붙었을 때 누가 이 2.5%를 감당할 거냐라고 할 때 아직 우리의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
뭐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걸 그대로 가격에 녹여도 된다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 경쟁 가지고 조금 힘들다라고 하면 결국 현대기아차의 내부적 영업 손실을 감당하는 방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조금 아무래도 영업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동차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우려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존의 FTA였을 때 사실은 관세 0의 혜택을 보고 있었던 수많은 산업군들이 이제 전혀 새로운 산업 관련한 패러다임에 놓여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조건 0에서 15는 기본값으로 놔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FTA 관련해서 0%의 관세를 가지고 효자로서 미국 투자를 효자 상품군으로 가지고 있었던 가전, 기계 이런 쪽들이 이제 앞으로는 15%로 이제 상대국과 동일선상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조금 우려된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기존의 철강, 석유화학 등 굉장히 우리에게 불황의 그늘이 깊게 드리워졌던 산업 섹터가 어쨌거나 품목관세 이외라든지 또 기존에서는 미국 투자의 쿼터 예외 이런 걸 받아냈었는데 그게 아예 안 되면서 지금의 불황을 타개할 만한 모멘텀은 소멸된 거 아닌가라고 해서 당장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런 측면이 약간 이제 피해주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제 주목되는 건 한미 정상회담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맹의 현대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짧게 얘기 드리면 중국과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눈치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동맹의 현대화는 결국적으로 미국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국으로 조금 바꾸고 이제 대북 억제력은 한국이 감당하고 심지어는 이제 대중 억제력에 한국이 적극 가담해라라는 게 일단 새롭게 바뀐 동맹 현대화를 양국이 추진할 것처럼 현재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건 그거대로 안보 담당 라인이 결정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중국이 그걸 싫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경제에서 또 다른 활로가 뭐냐면 대중 한한령이 풀리면서 중국이 빗장을 거두면서 우리 화장품, 엔터, 게임주 등 제2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는 산업 섹터군데 현재 그걸 대기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빗장이 과연 제 시간에 걷어질까가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이 안보 리스크가 경제로 전이되지 않는가를 조금 예의주시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엄청난 중요한 지금 그 지점에 있네요. 여러분들도 잘 인식하시고 마음을 좀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아주 명확한 또 해석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요, 요즘 뭐 시장 이야기 들어보면은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뭐 어쨌든 8월 시작이 본격적으로 됐고, 우리는 이런 답답한 흐름 속에서 뭘 봐야 되는지, 피난처는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을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채원 의장이 이제 코스피 현실에 대해서 뭐 주가 수익 비율 이런 거를 주요 국가 비교를 하면서 코스피 4,500 같은 경우가 현실적인 목표라고 했는데 단 상법과 세법 이런 부분이 시장이 원하는 대로 해줬을 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세법 개정 관련해서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12만 명을 돌파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분리과세 신중론을 통과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코스피 5천 기대는 없어진다. 당연히 접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국장 탈출, 세법 개정, 앞서서도 박시동 경제평론가가 얘기했듯이 이전보다 더 센 게 나와야지 투자 심리 이렇게 무너졌던 거를 되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쨌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의 투자처, 피난처는 무엇일까? 바로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관 투자자는 약간 좀 선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증시부양 수혜주가 아니라요. 저평가주를 봐야 될 것이다. 이거를 결론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최근에 포트폴리오 변경한 거 보니까 2차 전지, 철강, 석유, 화학 쪽으로 좀 매집을 확대했다라는 부분인데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최근 많이 들으셨죠? 7월 들어서 주가가 30% 이상 그 반등한 흐름들이 있었고 그다음 포스코 홀딩스, LG 화학 순으로 기관이 매수한 그런 종목입니다. 자, 선수 교체는 석유, 화학, 철강, 제약, 바이오 쪽에 있는데 석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기 회복 기대 그리고 원료 나프타가 가격이 하락되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익이 있을 수 있고 철강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중국 공급 과잉에 대한 해소 가능성에 국내 경쟁력 강화는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제약 바이오 오늘 시장에서도 보셨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하반기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을 거고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률 하위권에서 반등 탄력도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증권가에서는 3분기 조정장 피하는 안전제대가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간략하게 지금 증시 부양 수혜주에서 저평가주로 시선이 돌아간다라는 점 여러분도 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평가 관련주가 이래서 최근 중요합니다. 앵커 브리핑 마무리합니다. 네, 오늘 8월 시장에 이제 반등의 흐름은 나타났는데 이런 반등이 국민청원 조금 더 붙어져서 좀 획기적인 변화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